든든한 우리 집 주치의와 함께하는 시간 닥터플러스입니다. 오늘은 한의사 김형민 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의사 김형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어떤 질환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오늘 유명 연예인들에게도 공황장애가 있다는 사실이 많이 밝혀졌는데요. 네. 평소에 너무 밝은 모습을 보여주면서도 이렇게 공황장애 같은 질환을 이렇게 앓을 수 있다는 사실이 좀 충격이었습니다. 오늘은 공황장애라는 질환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두 얼굴의 질환이라고 불리는 병이죠. 공황장애입니다. 일단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서 공황장애가 정확히 어떤 질환인지부터 정의를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설명 부탁드릴게요. 공황장애는 어떤 특별한 이유 없이 어떤 극도의 이렇게 죽을 것 같은 느낌과 공포심 이런 것들이 막 몰려오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 느낌이 죽을 것 같은. 그러면서 심장이 막 빨리 뛰게 되고 이렇게 호흡도 가빠지게 되면서 답답함을 호소하는 이제 그런 공황 발작이라는 것을 가장 특징으로 하는 그런 증상입니다. 왜 갑자기 죽을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공황장애 증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원인이 있을 것 같아서요. 현대의학적으로는 아직 뚜렷하게 발견된 것은 없습니다. 네. 보통 대부분의 환자들이 첫 증상 발현 전에 극도의 좀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지만 스트레스 같은 특별한 원인이 없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요즘에는 이런 뇌신경 전달 물질의 이상으로 이렇게 정말 좀 물질적인 그런 부분으로 연구가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두엽이나 측두엽의 이상 같은 부분도 많이 연구가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아직 확실하게 딱 이거다 하고 결론이 난 부분은 아닙니다. 아직 밝혀진 바는 없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신데 네. 한의사시잖아요. 네. 그러면 한의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공황장애 원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한의학적으로는 이 몸과 마음을 이렇게 분리해서 보지 않고 하나로 설명하기 때문에 네. 이런 여러 가지 감정에 대한 증상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네. 특히 공황장애에서 극도로 느껴지는 그런 공포심은 특히 이 콩팥 쪽에서 다스리는 감각인데요. 네. 이 극도의 분노, 스트레스 이런 상황에 자주 노출되게 되다 보면 이 심장과 폐가 있는 위쪽 상추 부위의 기운이 이렇게 꽉 막혀서 통하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네. 그러면 위쪽으로 올라와야 될 기운들이 전부 밑에 쌓여서 이 콩팥 부위의 기운이 과도하게 집중되면서 그때 발생하는 증상이 이제 공포심이 이렇게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엄습하는 거죠. 근데 이것은 실제 심장 자체의 어떤 질환과는 분명하게 구분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이 뭐 죽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이 기운이 다시 풀리기 시작하면 다시 기운이 소통되면서 그 증상이 사라지지만 어쨌거나 그 순간에는 정말 죽을 것 같은 공포를 경험하게 됩니다. 방금 그러셨잖아요. 상처 부위의 기운이 막혀서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상처가 뭔가요? 이 상초는 좀 현대의학에서 이렇게 쓰는 용어는 아니지만 네. 이 사람을 이렇게 상, 중, 하 세 부분으로 나누었을 때 위쪽에는 심장과 폐, 그 아주 중요한 장기들이 있는데 네. 그 심장과 폐를 연결시키는 대동맥과 뭐 정맥 그리고 이렇게 림프 순환 시스템 이런 것들이 모여서 전체적인 연결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마치 하나의 장기처럼 통칭해서 전체적으로 넓게 상초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부위에서 문제가 생겨도 심장과 폐 기능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마치 하나의 장기처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공황장애 증상으로 공황 발작을 먼저 들어주셨는데 네.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나요? 일단 갑자기 이렇게 죽을 것 같은 정말 네네. 견딜 수 없는 두려움이 공포감이 막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면서 심장은 매우 빠르게 뛰기 시작하고 호흡도 가빠지고 가슴은 답답하면서 당장이라도 죽을 것 같은 네. 이제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게 심할 경우에는 공포감을 넘어서서 실신하기도 합니까? 한 5명 중에 1명 정도는 실신할 수도 있고요. 근데 보통은 이 증상이 한 10분 정도 지나면 이제 최고조에 이르러서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1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는 뭐 거의 보고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사라지도록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주변에서 어떤 조치들을 좀 취해줘야 되나요? 무슨 뭐 심폐소생술처럼 네. 어떤 조치가 필요한 건 아니고요.
그냥 환자를 좀 안정할 수 있는, 심리적으로 좀 안정할 수 있는 상황에서 조금 시간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면 자연히 이렇게 줄어드는 질환입니다. 기다려주는 게 좋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시고. 근데 지금 5명 중에 1명이 실신한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또 걱정이 되는 게 혹시라도 공황장애를 앓다가 또 어떤 생명이 위독한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이 부분은 어떤가요? 실제로 이 공황 장애는 그 공포감이 엄습을 하지만 그 공포감에 근거가 없고 실제 심장에 이상이 있거나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네. 실제로 본인은 굉장히 죽을 것 같은 공포감을 느끼지만 시간이 지나면 해결된다는 것, 곧 지나갈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치료에 있어서도 그 부분을 환자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이 증상이 막 나타나게 되면 10분 안에 최고조에 이르렀다가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지나면 대부분 사라지는데 1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는 뭐 거의 보고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첫 증상을 겪고 나서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은 예기불안이라는 것이 있는데 다음에 언제 그런 두려움이 이제 다시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늘 불안한 상태가 지속되게 됩니다. 혹시 이 공황장애를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뭐 다른 질환으로 발전할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까? 이 공황장애가 특별히 다른 쪽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네. 일단 그 증상이 너무 심하게 되면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이제 환자를 좀 괴롭게 하는 부분이 됩니다. 이렇게 사회 활동도 하기가 힘들고, 특히 공황장애와 함께 많이 나타나는 증상이 광장공포증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많은 곳에, 오히려 많이 몰려 있는 곳에 홀로 남겨졌을 때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자꾸 그런 증상을 반복해서 겪다 보면 혼자서는 그런 상황에 자꾸 처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네. 좀 외출하면서 사람이 많은 곳에 갈 때는 항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족이나 뭐 친구를 함께 동반하려고 하기 때문에 좀 사회생활에 또 문제가 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공황장애 환자들은 병원 치료 말고도 이게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것도 또 공황장애 치료 방법 중에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네, 일단 자연적으로도 한 공황 발작을 겪었다 하더라도 한 30% 정도는 자연적으로 정상 상태로 돌아가게 되고요. 또 한 50% 정도는 그런 증상을 갖고는 있지만 그래도 일상생활은 할 수 있을 정도, 본인이 이렇게 겪으면서 견뎌가면서 할 수 있을 정도가 되고, 한 10%에서 20% 정도만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의 증상이 계속 지속되게 됩니다. 이게 그러면 마인드 컨트롤을 하면 좀 증상이 약하게 나타날 수가 있겠군요. 지금 현대의학에서 주로 치료하는 가장 큰 흐름이 약물 치료와 인지치료, 인지행동치료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인지행동치료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공황 발작으로 인해서 죽지 않는다는 사실, 이 증상은 곧 지나갈 것이라는 사실을 환자가 인식을 함으로써 더 좀 그 상황이 오더라도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자꾸 훈련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물론 이 질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런 증상을 겪을 때 좀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방법이지만 사실은 그 증상 자체를 아예 느끼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게 가장 좋겠죠. 알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불안감이 생기는 공황장애와 또 비슷한 질환이 있습니까? 공황장애는 여러 가지 불안장애 중에 하나인데 네. 불안장애는 특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해서 어떤 큰 사고를 겪고 나서 이제 그 사고 생각이 떠나질 않아서 자꾸 이제 불안해하는, 뭐 납치를 당했다거나 뭐 비행기 추락 사고를 겪었다거나 여러 가지 큰 일을 겪었을 때 나타나는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특정 대상물이 있어서 뱀을 무서워한다든지 거미를 무서워한다든지 그러면 그런 것에 노출됐을 때는 순간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보일 수 있지만 네. 이런 것들은 공황장애와는 분명하게 이렇게 구별이 됩니다. 공황장애는 어떤 특별한 원인 없이 갑작스럽게 죽을 것 같은 공포가 나타나는 거고 이런 경우는 분명한 원인이 있죠. 또 강박장애 같은 경우도 지나치게 강박적으로 청결해야 되는데 너무 막 이렇게 어지러진 상황에 노출됐을 때 그 스트레스를 못 이겨서 막 불안한 모습을 보일 수 있지만 어떤 정확하게 어떤 원인이 있는 경우는 감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공황장애 환자들이 정말로 걱정하는 것은 이러다가 내가 죽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 부분이 걱정이 되는 건데 실제 심장 질환 같은 경우는 단순히 죽을 것 같은 느낌, 답답한 느낌 외에도 여러 가지 상지 방사통이라든지 가슴 쪽으로 조이는 느낌, 여러 가지 심장 그리고 실제 응급실에 갔을 때 측정을 해보면 심전도상에 분명한 이상이 나타나고 네. 여러 가지 감별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공황장애와는 다 감별할 수 있습니다. 증상은 비슷하지만 원인이나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군요. 그렇죠. 이제 비의료인인 환자가 느끼기에는 그 순간 정말 죽을 것 같이 느끼지만 이제 질병으로서는 분명하게 구별이 되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정말 치료가 힘들 것 같아요. 이게 환자가 죽을 것 같다는데 이게 말로는 또 표현을 못 하겠고 특별한 또 원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치료 방법이 있기는 한 건지도 궁금하네요. 사실 오늘 가장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점인데 공황장애는 비록 이제 정신과 질환으로 분류가 돼서 네. 여러 가지 이런 심리 상담이나 인지행동 치료 이런 것들이 같이 병행돼서 많이 도움을 주고 있지만 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육체적인 병이라는 것입니다. 아, 일반 환자분들이 생각하듯이 이것은 내 정신에 문제가 생겨서 네. 이렇게 뭐 정신과 질환을 받으니까 내가 미쳐가는 것은 아닌가, 이대로 뭐 죽는 것은 아닌가, 심장 정지가 오는 것은 아닌가. 한편 내가 자꾸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본인이 좀 현실감이 없어지고 자꾸 좀 미쳐가는 것은 아닌가 이런 거에 대한 걱정들이 많은데 공황장애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이것이 그동안 내가 좀 너무 생활 습관에서 내 건강을 챙기지 못해서 좀 몸이 많이 약화된 상황에서 물론 마지막 순간에 좀 극심한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이 좀 마지막 방아쇠를 당기기는 했지만 그 기본 베이스는 철저하게 육체적인 부분에 뿌리를 두고 있는 병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육체적인 병이다라는 말씀은 당연히 치료법이 있다라는 말씀처럼 들리는데요. 네, 물론입니다. 네, 치료법은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 전통적으로 그 아까 상초에 기운이 막혀서 아래쪽에 기운이 쌓이면서 공포감을 느끼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원인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치법도 분명하게 이 상초에 막힌 기운을 풀어주는 다양한 종류의 한약들이 있습니다. 네. 개인별로 체질에 맞춰서 이 부분의 문제들 자꾸 해결을 해주면 일단 빠른 호전 효과를 거둘 수가 있고요. 특히 공간척추 교정에서 바라보는 이 공황장애 치료는 조금 더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네. 이 기운이 막혀서 안 통하는 상태가 너무 오래 지속되다 보면 이 기운의 쌓임이 결국 형태에 우리 몸의 구조적인 변화까지 이끌어내기 때문에 조금 오래 고생하신 분들은 아니면 좀 증상을 심하게 겪으신 분들은 반드시 관련된 척추 부분에도 심한 변형이 함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한약으로 내부의 기운을 바로 잡아주면서 그런 구조적인 변형까지 제 위치로 바로 잡아주면 정말 좀 재발에 대한 걱정 없이 예전보다 더 건강한 상태로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습니다. 척추가 어떻게 변형이 된다는 건가요? 특히 이 심장과 관련이 많은 척추가 그 흉추 2번, 3번, 4번 이 부위가 이 심장과 깊은 관련성이 있는데 네. 특히 공황장애가 좀 심한 환자분들은 이 부분이 좀 극돌기가 우측으로 심하게 좀 틀어져 있는 변형을 많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흉추 2, 3, 4번의 변형이 오른쪽에 심하게 치우쳐져 있다는 것은 위쪽에 경추의 변형도 함께 동반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함께 제 위치로 돌아가게 되면 보다 좀 빠르게 치료 효과를 나타낼 수 있고 또 좀 재발 없는 치료를 더 약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치료법으로 한약 들 수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척추 교정도 들 수가 있겠네요. 네, 물론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치료법들이 있습니까? 그 외에도 일단 이 생활 습관이 그동안 좀 내가 너무 내 건강을 못 챙겼구나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인식을 하시고 좀 건강한 식습관, 좀 더 이렇게 몸에 좋은 음식과 그리고 좀 술이나 담배 같은 좀 몸에 좀 기력을 소모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일단은 좀 자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너무 몸이 약해진 상태인데 좀 심력을 과도하게 소모할 수 있는 스트레스 상황이나 이런 것도 몸이 좀 안정기로 접어들 때까지는 가능하면 조금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공황장애로 치료를 받는다면 치료 기간은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해야 될까요? 평균 한 3개월 정도 치료를 하면 대부분 그 증상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데 네. 특히 증상이 온 지 얼마 안 되었거나 증상이 이렇게 심하지 않으신 경우는 첫 한 달 이내에도 더 이상의 공황 발작이나 이런 증상은 없이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좀 음. 오래 모든 병이 그렇듯이 오랫동안 좀 알아오신 분들은 그런 몸의 구조적인 변형도 심하게 좀 굳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풀 때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어서 보통 한 3개월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평균으로 지금 얘기를 해주신 거죠? 3개월이. 그렇죠. 네, 짧게는 한 달 안으로도 빨리 치료가 될 아, 수도 있고. 빨리 되는 경우는 굉장히 빨리 됩니다. 혹시 정말 증상이 좀 심한 분들은 뭐 몇 년이 더 걸릴 수도 있는 아,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그런가요? 뭐 길어도 한 6개월 안에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참 다행인 게 그래도 생각보다는 치료 기간이 좀 짧아서 이 공황장애라는 걸 인정하기도 쉽지 않았을 텐데 치료받으러 이제 병원을 내원하기도 참 어려웠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좀 하루라도 더 빨리 치료를 끝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물론. 치료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혹시 이렇게 치료받으면 완치를 목표로 하는 건가요? 완치를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네, 물론입니다. 현재 공황장애 치료는 그 인지행동치료라고 해서 환자가 이 질환에 대해서 보다 좀 자세하게 이해를 하고 이 질환이 곧 지나갈 것이라는 점, 그리고 절대 자기의 생명에 이상이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을 해서 그런 증상을 겪더라도 보다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의미에서 굉장히 훌륭한 치료 방법이지만 사실 공황장애 환자가 그 전에는 정말 건강하게 살았던 사람이라면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것까지는 인정하고 그것을 의연하게 대처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아예 그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도록까지 만들어줘야만 정말 그 환자분의 이 삶을 위하는 치료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완치를 목표로 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정도까지 이런 증상까지 겪게 될 때는 그 분의 삶이 좀 일단 생활 습관이나 이런 게 건강 관리가 많이 안 되어 있어서 식습관도 굉장히 불규칙하고 네. 수면 습관도 불규칙하고 술이나 담배를 좀 많이 하시는 경우도 있고 네. 근데 이제 본인이 분명하게 그런 부분에 어떤 육체적인 문제에 어떤 병의 근본 원인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자각하시고 그런 부분까지 좀 개선해 주신다면 오히려 이 질병을 겪기 전보다 훨씬 더 건강한 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정말 신기한 게요. 공황장애 하면 다들 정신건강의학과 갈 생각을 하지 한의원에 갈 생각을 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렇게 한의사 모셔서 이렇게 공황장애 치료법에 대해서 듣는 게 참 신기하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이 공황장애 치료 방법 중에서 한의학적 치료법이 갖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또 분명히 이 자리에 나오셨을 것 같아서 그거에 네. 대해서 또 질문을 드려보고 싶기도 하네요. 일단 한의학적인 부분으로 치료는 이 약들이 이 정말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을 해결해 주면서도 오랫동안 장복해도 오히려 몸이 좀 더 건강해질 수 있는 이렇게 몸에 안 좋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주면서 치료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장점이 있고요. 특히 정신과 육체가 이렇게 따로 발달한 서양의학과는 달리 이 동양의학은 이렇게 몸과 마음을 하나의 원리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서양의학에서는 스트레스 한마디로 이렇게 설명되는 부분도 동양의학에서는 뭐 분노, 슬픔, 기쁨, 고민 이런 부분에 따라서 어떤 장기가 어떻게 망가져 가면서 이 질환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 그래서 마지막에 정말 너무 심해져서 죽을 때까지의 그런 것들이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정신 분야에 대해서는 이 한의학이 갖고 있는 그런 이론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큰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공황장애를 겪는 분들은 환자 본인도 힘들지만 그 주변에 있는 분들도 같이 힘들어 하시잖아요. 주변에 계신 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제 그 공황장애 환자들을 대하는 게 좋을지 어떻게 행동하는 게 좋을지도 좀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주변에 계신 분들은 좀 요즘 너무 많이 힘들었구나. 좀 건강을 좀 많이 못 챙겼구나.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같이 좀 기운 낼 수 있도록 사실 이 증상을 처음 겪게 되면 환자 입장에서는 온갖 생각이 다 듭니다. 내가 지금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다니. 설마 내가 이런 증상을 겪다니. 내가 지금 이대로 가면 미쳐가는 것은 아닌가. 정말 뭐 이러다가 정말 큰 일이 나는 건 아닌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드는데 그럴 때 옆에 주변에서 좀 이렇게 좀 북돋아주고 이렇게 곧 괜찮아질 거라는 희망을 주면서 함께 좀 이렇게 치료해주면 훨씬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닥터플러스에서는 이 공황장애 이모저모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한의사 김형민 원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